출산, 그 경이로운 생명의 탄생.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반려견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첫 생리, 그리고 상상 임신. 혹 엄마가 되고 싶은 걸까요? 또 어떤 반려견은 모성애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시선 집중! 첫 생리부터 출산까지 반려견 성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실이 엄마입니다. 정정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실이 언니 이희야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 복실입니다. 삼 년 전 가족의 품으로 온 복실이는 모녀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고 나 강아지 한 마리 사줬으면은 집에서 강아지한테 어지하고 살겠다고 그랬더니 그래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모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복실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자 금쪽 같은 반려견입니다. 딸과 동생 존재예요.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최근 모녀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뭐야, 복실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나서 놀러 갈까? 자가 그냥 멘스하고 끝나고 나서 상황 임신 있어가지고요. 예? 상상 임신요? 아니 강아지가 상상 임신이라니 정말 믿기질 않는데요. 복실이의 행동을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꿈쩍 않던 녀석이 케이지에서 발걸음을 뗍니다. 그리곤 장난감 하나를 몰고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가져간 장난감을 품에 두고 아주 정성스레 이리저리 핥아주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물고 가기 시작하더니 좀 있으니까 그냥 저거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저 인형만 품고 앉아가 있어요. 또 엄마들이 애기 젖 먹이는 시기야. 마치 어미견이 새끼를 돌보듯이 인형을 종일 품에 끼고 있다는 복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리만 나도 인형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야, 그거 참 신기하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삑삑 하는데 강아지 우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물고 들어가잖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무네요. 네. 힘없이 누워있다가도 인형 소리만 들리면 몸을 일으켜 냉큼 달려갑니다. 그저 장난감 인형일 뿐인데 왜 이토록 애지중지하는 건지 정말 복실이는 인형을 새끼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증상은 복실이 행동뿐 아니라 몸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죠? 이제 많은 거 해야 되네. 호했거든. 그래도 나오네요. 나오네요, 아직도. 임신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한 번도 없지.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처음에 생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젖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보름 이제 이러고 나서는 괜찮고. 두 번째도 근데 이번에 세 번째는 거의 지금 2달까지 돼요.
출산은커녕 임신도 해본 적이 없다는 복실이에게서 이런 이상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건 생후 9개월 첫 생리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저희는 설마 젖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젖이 뿔기는 뿔었는데 짜보니까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 정말 힘들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죠. 생리가 끝날 때 찾아오는 이상한 변화들. 녀석 힘들어서일까요? 사료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통 먹지를 못하네요. 안 먹어? 그럼 복실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는 애가 탑니다. 복실아 좀 먹어봐. 응?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입을 벌리고 내가 꺼놓고 있으면 싫어. 입에다 넣어줘 봤어요. 뱉어내더라고. 아, 이러다가 돌아오면 밥맛 있겠지. 돌아오겠지 하는 게 지금 2달 차이가 되는 거예요. 벌써 2달째 잘 먹질 못하니 건강까지 우려스러운 상황.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호자는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복실이와는 다른 고민을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바로 전라남도 곡성 머시중원디. 이렇게 먼 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게끔 미끼를 간진 녀석인 니규. 안녕하세요. 예쁜 전원주택에서 그저 행복할 것만 같은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 그냥 잡아. 탄이 내가 엄마.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탄이 아빠 정성훈, 조아 엄마 김성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많이 보셨나 봐요. 시종 웃음이 끊이질 않는 두 분은 결혼 3년차 신혼부부랍니다. 그리고 한 지붕 아래 또 한 쌍의 신혼부부가 살고 있죠. 먼저 장난기많은 반려견 조아. 이름 한번 럭셔리하죠. 이래봬도 얼마 전 출산한 어엿한 어미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려견 탄이로 말할 것 같으면 고양이한테도 얻어맞기 일쑤. 외모는 같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조아의 반쪽이자 철부지 남편이에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얼마 전 태어난 6마리의 꼬물이들. 아우 귀여워요. 이 모습을 시기 질투하는 고양이 두부까지. 대식구가 살고 있는 러블러브 하우스입니다. 조아야, 이제 가서 아가들 밥 줘. 이리 와. 조아 이리 와. 이리 와 조아야. 이리 와. 아가들 잘 있나 확인해야지. 그렇죠. 자기가 낳은 새끼들이니 봐도 얼마나 예쁠까요? 그런데 어디 가니? 조아야. 가서 밥 줘야지. 가자 밥 주자. 밥 주자. 조아야 누워. 그렇게 등 돌리던 조아를 붙잡아 새끼들한테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으쌰. 아이고. 누워야지 조아야. 아이고 됐다. 엄마 여기 있어. 에이, 새끼들 밥 주기 싫어서 그렇게 번체만체 한 거였어?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애들이 아주 먹느라 정신을 못 차리네요. 숨 좀 쉬고 드세요. 한 분씩 줄 서서 손 들고.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조아. 아유, 이 밥 주다가 어디 가니? 벌써 끝났어? 안돼. 입맛만 다시는 새끼 강아지들. 밥 먹다 말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사실 조아의 이런 행동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보호자들이 억지로 데려다 놔도 그저 잠시일 뿐. 어린 새끼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죠? 저희가 강제로 눕혀서 모유를 물려야 되고, 그리고 물린 상황에서도 무슨 소리가 나거나 저희가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일어나서 이동해서 나와버리고. 지금 모유 수유를 이제 많이 못 하고 있어 저희가 그 분유 타서 먹이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끼 강아지들의 끼니를 챙겨주는 건 결국 보호자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한창 잘 먹어야 될 시기.
혹시 성장하는 데 문제는 없을지 보호자는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 있어요.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어 저 코가 닿았을 거야 아마 처음에는. 안에서도 많이 나서. 아마 한 마리씩 주다 보니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녀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눈에 보이니. 밥 달라고, 밥을 달라고, 그만, 밥 그만!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집단 농성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어떡해. 물을 먹고 식구 정리까지 깔끔하게. 이건 뭐 조화를 대신해 보호자님의 엄마 노릇 다 하고 계시네요. 다 먹었다. 손 닦고.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시고 동네 분들도 그렇고 원래 걔들이 다 알아서들 한다고 새끼 태어나면. 근데 막상 당해보니까 진짜 조아가 스스로 다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먹이는 것부터 해서 뒤처리 해주는 것까지 좀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조아의 출산 이후 새끼 강아지들 케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보호자. 정작 조아는 룰루랄라 아주 천하투더 태평일세. 그렇게 분주한 오후가 지나가고 탄이랑 간식 먹자. 자, 좋아.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 시간. 그런데 조아가 웬일로 간식을 물고 새끼 우리로 들어가네요. 꼭 저렇게 물고 들어가서가 이제 좀 사단이 나요. 사단이 난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조아가 좀 이상합니다. 이제 새끼들은 엄마 젖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데 저기 먹지도 않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아이고 허허 아이고 새끼 강아지들 놀래겠다. 네, 지금 좀 움찔하네요. 이빨까지 드러내며 짖는 조아. 먹이 앞에선 뭐 자식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근데 간식 같은 거 있으면 원래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간식도 그렇고 이제 장난감도 가끔가다 이제 가지고 놀다가 갖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간식뿐 아니라 장난감도 마찬가지. 장난감을 품에 끼고 정작 새끼들한테는 공격성을 보입니다. 잠시 후 새끼 강아지가 다가가자. 아유, 야 그러다 물겠다, 물겠어. 영문도 모르는 새끼들이 너무도 안쓰럽습니다. 이런 조화를 두려워하는 건 새끼들뿐만이 아닙니다. 탄이가 이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조아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들한테 탄이가 가까이 가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어요. 둘도 없이 사이가 좋았던 조아와 탄이. 그런데 출산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끼들 근처에만 가도 탄이에게 쏟아지는 조아의 불호령. 탄이에게도 생떼 같은 자식들인데 무서운 조아 때문에 맘 놓고 볼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만날 수 없어. 진짜 만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빠한테도 양육권이 있을 텐데 이제 탄이는 궁금해하고 가서 냄새 맡고 싶어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아가 강제적으로 막고 똑같은 남자 입장에 생각했을 때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뭐 얘네가 갈 수 있는 법원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겠죠? 자, 아가들 한번 봐, 탄이. 조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수컷 탄이입니다. 하나 갔다 와. 눈치 보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응, 아가. 아가. 응, 하나, 아가. 아가. 무서워. 뭐 냄새 맡으면 조아한테 혼나. 아가.
자식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아 눈치를 봐야 하는 타니. 신세 한번 촬영해서 못 봐주겠네요. 타니 아가 제발요. 훌 여사님,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상상 임신에 시달리는 복실이, 새끼들한테 야박한 어미견 조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영우.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나무님 나와주세요. 생리 이후 이상 증상을 보이는 복실이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 아니 늘 힘없이 무기력하게 있더니 오늘은 짖기도 하고 복실이 컨디션이 꽤 괜찮은 모양이죠? 그래서 예민하구나.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한번 더 짖을 거야. 아이고야, 내가 안 짖게. 내가 안 짖게. 우선 복실이가 냄새를 맡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2달 전에 생리가 온 거예요? 9월 1일부터 네네. 추석 전에 이제 끝났어요. 아 그래요?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자꾸 젖을 핥아요. 그래서 젖을 핥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몽우리가 이렇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짜보니까 유집도 나오고. 나와요. 네. 아 그래요? 아, 한번 좀 영상 있다고 하니까 한번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별날 정도로 장난감 인형에 집착하던 복실이. 저거 장난감 꺼내는 거예요? 네. 저 새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저리가 들고 들어가서 품고 앉아가 있어요. 아 인형을 마치 새끼 다루듯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평상시에 표정이나 행동이 저래요? 아니, 약간 좀 더 활동적이고 활발한 거예요? 활발해요. 막 개구지고? 네. 사실 복실이는 넘치는 끼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개그쟁이였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복실이 맞니? 근데 그건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상상 임신 증상을 보이면서 완전히 다른 녀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그 장난감들을 집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유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 빠빠. 신체에 변화가 오면서 2달이 되도록 턱 먹질 않아 걱정이었죠. 안 먹지. 예민해서도 저렇게 먹지 않죠. 기본적으로 우리 이 친구가 좀 예민해요. 사실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잖아요, 아직. 네. 예, 아직 안 되는 상태의 강아지가 상상임신을 한다. 사실 그렇게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상상임신, 우리가 말을 이제 할 때 상상임신이지, 사실 반려견들은 같은 동료들끼리 있을 때 모든 친구들이 거의 동일하게 발정이 와요. 동일하게 발정이 와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선택된 암컷이 힘이 센 우두머리와 이제 교미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제 그럴 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어미가 죽거나 뭐 사고가 나게 되면 강아지를 키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젖이 나오는 암컷이 없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리의 암컷들이 동시에 이제 젖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반려견이 이제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존을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반려견들을 키우면서 좀 불편함으로 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지속될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예민성이 이제 만성으로 변하게 되면은 별거 아닌 거에도 다 소유욕을 느끼고 그게 공격성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장난감들 그냥 혼자 잘 가지고 가고,
그냥 괜찮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만지려고 하거나 좀 청소하려고 하면은 맹목적으로 그거 내 거라고 지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어떤 행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신체적인 문제인 것 같으니까 수의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좋은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병원을 찾아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복실이는 어떤 진단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복실이. 복실이의 궁금증을 풀어줄 박정현 수의사. 잘 부탁드려요. 먼저 복실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선생님, 우리 복실이 왜 그런 건가요? 그 상상 임신이 맞아요. 그 봤을 때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보통 상상 임신이 되면은 그 마치 진짜로 출산을 하는 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사실은 이게 상상 임신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위임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가짜 임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상상 임신을 하는 거잖아요. 강아지는 좀 달라요. 강아지는 실제로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강아지들이 그 기간을 한 2달 정도 겪는데 유별나게 겪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암컷 강아지의 경우 보통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초경을 합니다. 그리고 생리가 끝나면 발정기가 시작되죠. 이 기간에 호르몬 수치가 지나치게 높고 오래 지속될 경우 복실이와 같이 상상 임신 증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호르몬으로 인해 확장된 자궁에 새끼 대신 세균이 자라나 자궁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성화는 왜 안 해주셨어요? 제가 함부로 죄를 못 해주겠어요. 많이 그러세요. 네, 많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새끼를 낳고 낳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는 폐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뚱맞게 14살, 15살 때도 자궁축농증이 생겨요.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특히나 복실이는 상상 임신을 저렇게 유별나게 한다면 이후에 계속 발병률은 점점 높아질 테니까 저는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네. 좀, 그러면 마음의 해주셨어요. 위로를 갖고. 전문의가 권장하는 중성화 수술 시기는 첫 발정 전후.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중성화를 하는 게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며칠 뒤 복실이 보호자님으로부터 온 편지. 복실아,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더 행복하길 바랄게. 자, 다음은 복실이와는 달리 새끼를 돌보지 않아 걱정이었던 조아를 만나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이 외식고기 부부가 버선발로 맞아주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젖이 있는 걸 보니까 여자아이구나. 만지면은 더 그럴 거예요. 약간 경계심이 있는데요. 남자아이는 좀 어때요? 남자아이니까 훨씬 더. 사교성이 좋아요. 네, 되게 반기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아, 좋아. 우리 첼시도 새로운 사람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낯선 사람 좋아해요. 아. 기분 좋아? 아기 있다고 하는데 힘들어하지 않을까? 요새 근데 약간 육아에 흥미가 좀 떨어져가지고. 누가 흥미가 떨어졌어? 들어가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귀염둥이들을 만나봐야겠죠?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됐어요. 오늘로 딱 한 달이에요. 아이고 이제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하겠네. 여자 남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대 3 딱. 네. 반반. 얘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딘둥이. 싫어?
만지지 말까? 알았어. 새끼여도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벌써 딱 들어가면 질투심 폭발한 타니 애교 부리랴 정신없네. 오케이, 알겠어. 우리 잠깐 앉아서 이야기하고 가자. 우리 앉아서 이야기하고요. 네. 그다음 정리 좀 해보죠. 네. 네. 보호자님 준비된 영상 있다 하더라고요. 네. 한번 보죠. 네. 조아의 문제는 바로 새끼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 젖을 물리다가도 딴 데 정신이 팔려 나 몰라라 했죠. 엄마 강아지가 잘 안 돌보네요. 네, 이때부터 이제 슬슬 좀 육아에 좀 소홀해지기 시작했던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젖 같은 것도 많이 안 물리려고 했던 것 같고. 이때가 네, 이때가 21대였었거든요. 네. 생후 3주 정도가 되면은 네. 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오돌토돌하게 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힘을 줘서 젖을 빨고 이렇게 공중에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을 해요. 이게 네. 어떤 행동이냐면 젖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더 잘 나오게 네. 하기 위한 건데 문제가 이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발톱도 조금씩 삐죽해져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발톱도. 이게 핥혀요, 젖을. 음, 이렇게 젖을 핥히다가 또 이게 젖이 잘 안 나오면 네. 씹기 시작을 합니다. 아, 새끼들의 이빨과 발톱 때문에 젖을 먹이는 내내 힘이 들었을 조아. 그래서 갈수록 젖 먹이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동해 생후 3주예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잘 해줬다가도 못 해주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되면서 모성애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생후 한 달 정도가 되죠. 네. 거의 모성애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요. 이제 쟤는 남의 개인 거예요.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후 3주서부터는 우리가 이유식을 좀 준비하고 네. 주다 보면은 이제 강아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새끼들 근처에만 와도 부견 탄이를 몰아세웠던 조아. 왜 그랬던 걸까요? 아니 그러면 아기 태어나서부터 탄이가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했나요? 아니요. 탄이는 항상 그냥 펜스 바깥에서 보거나 했는데 옆에 여기 쳐다보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어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남자 강아지가 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자 강아지들한테는 약간 두려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네. 뭐 분명히 이 친구의 이제 자녀지만 자식이지만 네. 그게 여자 강아지들은 좀 마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의 컨디션이 네. 정말 평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컷 강아지가 웬만하면 좀 오지 않고 이쪽 문은 네. 저기다가 안전문을 이렇게 네. 설치해서 뭐 근처에만 네. 온다든지 조아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 때 네. 그때 살짝 들어와서 냄새 정도 맡게 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이 공간에 있는 것보다 네. 출산 직후 모견이 부견을 경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 일정 기간 새끼들과 부견은 서로 분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간식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 보였던 공격성. 자,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아가 그 되게 성숙한 상태의 모습은 아닌데요. 생각엔 조아가 소유욕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소유욕이 있는데 아니요 전체적인 먹이 아니면 장난감, 네. 공간 이게 이 대상이 누가 될 수 보호자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너 임마 조아야, 너라고 네가 좀 소유욕이 심하대. 샘이 많은 건데 네. 이 샘을 그냥 방치하면 네. 어두워져요. 아, 네. 네. 우리도 적당한 질투심과 라이벌 의식이 있어야 발전할 텐데 그냥 경계하기 위한 라이벌 의식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열정이 잘못 고이게 되면 네.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상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이런 단면적인 모습들을 아기가 따라 배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꼭 좀 우리가 조절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한번 해보고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보호자님에게 요구하는지도
무엇보다 조화의 소유욕이 더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자, 그렇다면 셈이 많은 조화를 위한 솔루션 시작해 볼까요? 잘했어. 몸을 툭 치는 거예요. 싫어. 아주 익숙해 얘네가 점프하는 게. 키가 작다 보니까 보호자님 얼굴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점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무조건 이제 뭐 허리를 숙여주면 숙여줄수록 점프하는 게 늘어요. 보호자에게 점프하는 것은 다소 무례한 행동.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싫다라고 말하고 강아지가 내 앞에서 앉거나 엎드리면은 그때 간식을 주거나 아니면 이뻐해줘서 그걸 보상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우리 한번 저 앞에까지 한번 나가. 네. 좀 느슨해도 좋아요. 네. 강아지 옆에 한번 딱 서보실까요? 아이 좋아요. 그쪽 나무 있는 쪽으로 쭉 한번 걸어가 보세요. 남다른 소유욕으로 새끼들에게까지 까칠하게 굴었던 조화. 이렇게 일단 보호자와 다시 이쪽으로 개별적인 올게요.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 예민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열심히 해야겠죠? 네, 탈푸덕 앉아볼게요. 저 보호자님 환경이 되게 좋죠. 마당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도 연습하기가 까다롭지 않단 말이에요. 한 마리 데리고 줄 매고 한 마리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은 줄 맸는데도 혼자 줄 매니까 편안해한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원하는 시간이 보호자님하고 이런 시간이에요. 뭐 대단하게 뭐 어디 뭐 섬진강 가자는 게 아니라 기차 뭐 마을 네. 이런 데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한번 시간 이렇게 보내자. 이거 좋아하는 거고 이뻐 해줄게요. 얼마나 이뻐요. 네. 어때요? 참 쉽죠? 아, 좋아요. 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 예뻐해 주는 것. 이러다 보면 조화도 여유 넘치는 반려견이 될 수 있겠죠? 새끼 강아지들의 올바른 케어를 위한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이게 이제 한 마리가 한 번에 먹을 네. 거요. 이제 한지는 저희 한 3일 됐거든요. 이유식 시작한 지는. 아, 좀 늦은 편인 것 같아요. 좀 이유식이. 늦었어요. 네. 솔직히 왜냐면 애들이 말라 있어. 아, 그래요? 애들이 말라 있어요. 저는 우유만 많이 줬거든요. 저 때는 아. 사실 이렇게 밀면 네. 막 굴러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애들이 좀 말라 있더라고요. 그러구나. 생후 3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18일부터 시작해요. 네. 생후 3주면 이유식을 먹여도 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네. 여기를 좀 열어볼게요. 네. 천천히 열어볼게요. 이게 뭐야? 완전 별천지네, 그지? 자, 손가락을 살짝 묻힌 다음에 냄새 정도 맡게 해줄게요. 오, 이유식을 그냥 먹이는 게 아니네요. 살짝 대줘보세요. 아이고. 강아지 밥 주는 시간이 곧 교육 시간이에요. 사회화 시기고 그냥 밥을 뚝딱 주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도 이 방 이렇게 적응시켜주면서 되게 좋거든요. 강아지들은 모든 사회성이 있건 없건 간에 임신을 하고 태어나게 한 순간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성애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생후 3주 이후부터는 그런 보호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회화 교육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이쁨 받고 조금 더 많은 반려견들과 인사 잘 할 수 있게 별것 아닌 거에 그냥 툴툴 스트레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강한 강아지로 키워줄 수 있게 우리 보호자가 좀 노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유식으로 유인해 새끼 강아지들을 거실로 불러내는 강훈련사. 친구들, 한번 출동해볼까? 같이 좀 가자고. 의리 없는 자식들. 네, 배가 고팠어요. 어우 잘 뛰네. 이때부터 낯선 사람이던 누구든 이렇게 이유식 조금씩 주면서 데리고 다니면은 강아지들이 사람을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잘했어. 이런 데서 이렇게 밥 먹고 오줌도 좀 싸고 네. 그러면 이 집이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훈련사님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화장실은 보통 타일이죠? 네. 아유, 화장실 널찍하고 너무 좋네요. 왜냐면 얘네들이 살면서 아마 네. 이런 타일 느낌을 네. 안 적이 없을 거예요. 아. 이리 와. 어디 가니? 예뻐라. 이리 와. 예뻐. 이리 와. 이게 뭐야?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에서까지 이유식을 꼭 먹여야 하나요? 이리 와. 쌀. 보여줘요. 나는이 이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다가 네. 약간 물도 좀 적셔놓고 아,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욕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됩니다. 네. 아, 어릴 때부터 화장실과 익숙해지도록 즐거운 기억을 심어주면 목욕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입양 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충분한 연습을 하면 너무 건강하지. 아마 얘네들은 잘 어디를 가든 잘 클 거예요. 이런 교육 계속하면. 제 어깨가 많이 무겁네요. 많이 해줘야 되고. 아유, 그럼요. 이렇게 좀 챙겨주는 거야. 나로 인해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온 김에 일로 나가자. 아, 밖으로요? 네. 그래도 될까요? 아유, 되죠, 그럼. 산다는 게 그런 거야. 우리 강훈 여사 오늘도 필 받으셨네. 난생 처음 바깥 세상을 마주하는 새끼 강아지들. 반응은 어떨까요? 내려왔어. 그래서 10도잖아요. 아이고, 아장아장. 그나저나 아직 어린 새끼들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 좋다. 아, 지금 봐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이 아빠 강아지가 봐주기도 하고, 너 거기는 안 돼라고 막아주기도 하고.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이뻐. 우리 애들은 다 늙어가지고. 이제 안 움직이는데. 너무 이뻐. 아, 이게 행복이지. 이렇게 이 좋은 집에, 마당 있는 집에 강아지를 이렇게 놀게 하고. 이게 행복이지. 그동안 탄이랑 조화만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잠시 후 조아의 돌발 행동. 지금 보면 보호자님, 이게 있어. 이 친구가 애기 강아지들한테 다가갈 때 천천히 다가가서 살짝 냄새 맡는 게 아니라 실례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요. 그러니까 이 애기들이 나중에 다른 강아지가 다가올 때, 너 왜 그래? 라고 잘못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너무 터프해요. 이렇게 지금 또다시 새끼들한테 돌발 행동을 하는 조아. 이러한 행동은 새끼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보호자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예, 지금 이때 조절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 친구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지금 네 행동을 관찰하고 있어. 이 정도면 돼요. 이거는 혼내는 것도 아니고 혼낼 필요도 없고요.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면 지금도요. 네. 더 이상 새끼들에게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 작전. 조아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적극적으로 막아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지키고 있고 내가 지금 너희 관찰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내 분위기 따라와.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나 보라고. 나 집중해.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 그렇다 보니까 보지 않으니까 괜히 애기들 툭 쳐요. 애기들 확 물고. 어떤 경우에는 옆에 있는 우리 이 친구를 막 공격한다거나 물려고 한다거나 괜히 곤조 부린다고 하죠. 괜히 시샘 부리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더 커져요. 지금도 보면 제가 중간중간 끼어들고 난 다음에 그냥 다시 냄새 맡고 천천히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저런 모습이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오, 조아야, 너 지금 새끼 챙기는 거니? 새끼들을 살피기 시작하는 조아. 잠깐의 교육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니 신기하네요. 신난다.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신나. 덤벼라 세상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플 텐데. 괜찮아요. 처음 느낌이. 그치? 다양한 비닐 위에도 올라가고. 네. 나중에 병원 가서 주사 맞을 거 아닙니까? 네. 스테인레스, 철판 위에도 올라가고, 고무 위에도 올라가고. 이런 경험 하나 못하고 가서 주사 맞으면은 병원은 정말 나빠. 그래요. 스테인리스는 정말 나빠.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그지? 아이고, 이뻐라. 이리 와봐. 이게 낙엽이야. 낙엽 냄새 맡자. 이게 낙엽 냄새라고.
한번 먹어볼까? 스스로 가. 샐러드인가? 조아와 새끼 강아지들을 위한 소중한 시간. 보호자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겠죠? 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네. 저희도 뭐 강아지를 키우는 게 처음이고 또 그렇죠. 강아지가 새끼를 낳은 네. 것도 처음이고 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야. 고민이 됐어요. 아니 근데 지금 요만큼 키우셨으면 정말 잘한 거고 지금 보호자님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나 좋아요. 행동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풍부하게 해줘라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데크도 있고 자갈도 있고 인조잔디도 있고 흙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강아지들이 너무 좋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장난감 같은 거 있죠? 장난감 같은 거 쫙 깔아준 다음에 막 놀게도 해주고 하여튼 뭐 별거 다 만들어줘 보세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 더 좋은 엄마로 거듭날 조아와 함께. 얘들아, 너희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 내가 키우는 반려견의 새끼 강아지를 보는 거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강아지를 임신시키고 출산하게 하면은 너무 무책임할 수 있어요.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분이 있다면 정말 내가 3마리가 태어날지 뭐 10마리가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 친구의 그 반려견의 생애를 다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로 생명을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그 생명을 태어나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것들을 좀 보호자님들이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강아지를 태어나게 하면은 안 돼요. 누구도 내가 태어나게 한 반려견이 어디 가서 천대받는 모습은 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태어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상 임신으로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복실이, 야박한 어미견으로 오해를 받아온 조아. 결국 모든 문제의 단초는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됐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관심 갖지 않고 잘 알지 못해왔던 반려견의 성. 나의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 그것은 서로를 알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엄청은 뭐 거의 뭐 반죽어가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거 조용한 데서 그래 이게 산책하고 이래 성진이 순환 되겠나? 나는 그렇게 믿고. 저 불이 있다. 비워. 탄생 자체가 안타깝죠. 딱 하나, 싸우기 위해 태어났어요.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Sometimes it is sweet or filled with worries.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When things seem up in the air and everything is so unfair, and you stumble and fall, just pick yourself up and sing. If one day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관장 지니펫에서 홍삼 함유 유기농 사료를, 조아스코리아에서 애견 이발기를, 주식회사 DK코리아 요요씨에서 위생용품 세트를, 장보는 강아지와 고양이에서 상품권을, LG생활건강 오스시리우스에서 자연 유래 성분 펫뷰티 케어를, ANF에서 홀리스틱 그레인프리 사료를 드립니다.